퇴직 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엔 회 일정이 관계를 만들어줬고 점심시간이 대화를 이어줬지만 지금은 휴대폰의 연락처가 정적 속에 묻혀 있지는 않나요? 사람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웠던 시절은 회사라는 공간이 만들어준 일종의 자동 시스템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매일 마주치던 상사, 커피 한잔하며 투덜거리던 팀원들. 그 모든 관계는 업무라는 끈이 있었기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끈이 끊어진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관계는 자동이 아니었구나.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67세 전직 공무원 김정수 가명 씨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35년간 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공무원 사회 특유의 질서와 동료애 속에서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상사로 통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던 동료, 점심마다 함께 식당을 고르던 후배들, 회식 자리에 익숙한 웃음소리. 그에게 관계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그는 갑자기 그 공기가 사라진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 김 씨는 여전히 출근하듯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고 동네 카페로 나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쳐보았지만 곁에 함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때 하루에 수십 통 오가던 문자와 카톡은 이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회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회사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2달째가 되자 그는 동기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지만 대화는 예상보다 어색했습니다. 현직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들렸고 퇴직자들의 대화는 건강, 연금, 손주 이야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대화가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내가 끼어들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일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이 각자의 생활을 했고 아내는 자신보다 훨씬 바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녀들도 주말마다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공원 벤치에서 같은 또래 남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날씨 이야기만 나눴지만 며칠 후 다시 마주쳤을 때 서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벤치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깨달았어요. 회사에선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늘 누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는 이후 동네 복지관에 사진 동호회에 등록했고 거기서 몇몇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신이 먼저 커피를 제안하고 먼저 안부를 물으며 조금씩 관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인간관계의 붕괴를 관계의 자동화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연결의 많은 부분이 역할 기반 관계, 즉 직장이나 조직이 만들어주는 틀 안에서 유지되다가 그 틀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약화됩니다. 직장 동료, 고객, 거래처 사람들 모두 일이라는 접착제를 통해 이어져 있던 관계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잊어버린 상태죠.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계 기술입니다. 첫째, 퇴직 전부터 관계의 끈을 회사 밖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언젠가 끝나지만 취미나 가치관으로 이어진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둘째, 은퇴 후에는 관계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술의 습득입니다. 셋째, 관계의 질보다 빈도를 먼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 하기보다 매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정수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게 나의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서 사진 강의를 듣고 주말마다 공원 친구들과 산책을 합니다. 과거처럼 크고 화려한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그의 얼굴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은퇴 후 관계의 어려움은 대부분 기다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회사에서는 누군가가 늘 우리를 찾아왔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 하나,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가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관계는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가능하며 무엇보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직책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리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새로운 인간관계 능력입니다. 관계는 자동이 아니지만 한 걸음 다가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김정수 씨의 말처럼 이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은퇴 이후에도 삶이 계속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직장 안의 인간관계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자동화된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같은 조직, 같은 목표, 같은 공간에 묶여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다. 업무 보고 회의, 점심, 회식 같은 일상적 루틴이 관계의 연결고리였고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늘 사람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그 자동 시스템이 멈춘다. 관계의 접착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갑자기 공중에 떠 있는 존재가 된다. 한때 수십 명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도 퇴직 후엔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생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다. 67세 공무원 출신 김정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을 대변한다. 그는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인간관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조직 안에서의 위계, 연공서열, 호칭은 관계의 안전장치였다. 누군가와 어색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퇴직 후엔 그 질서가 사라졌다. 직책이 사라지자 이름도 사라지고 존재감도 함께 흐려졌다. 김 씨는 퇴직 직후 자신을 찾아오는 연락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몇 주가 지나자 휴대폰은 조용해졌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환경 의존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관계가 아니라 환경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에는 함께 일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 변화는 간단하지 않다. 직장에서는 성과나 목표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었지만 일상에서는 그것이 없다. 대화의 주제는 사소하고 감정의 온도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변화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찾아오고 누가 나를 기억할까라는 불안이 쌓인다. 이때 대부분은 기다림의 자세를 취한다. 누군가 먼저 연락하길, 누군가 나를 불러주길 바란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관계는 자동이 아니라 행동의 산물이다.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관계의 재활 과정이라 부른다. 퇴직자는 사회적 역할을 잃었기에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그것은 취미활동이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나 배움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소속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김정수 씨가 복지관의 사진 동호회에 들어간 것도 그런 이유였다. 그는 처음엔 어색함을 견디기 힘들었다. 이름 대신 아버님이라 불리며 나이든 신입으로 시작하는 일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관계는 나이 순이 아니라 태도 순이라는 것을. 그는 먼저 말을 걸었고 먼저 도움을 요청했고 먼저 웃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동료로 받아들였다. 이 과정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은퇴 후 인간관계의 단절은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의 남성 중 48%가 가장 외로운 시기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보다 관계 단절을 더 많이 꼽았다. 관계의 부재는 곧 정체성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시작되고 그 답을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은 깊은 무력감을 만든다. 따라서 관계 회복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재건이라는 더 근본적인 과제다. 그러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기대의 전환이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효율과 성과 중심이었지만 이제의 관계는 감정과 공감 중심으로 바뀐다. 예전엔 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보고를 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말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말 그 자체가 관계다. 상대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듣고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곧 인간적인 연결이다. 이 단순한 교류를 귀찮게 여기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사회적 단절을 강화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관계의 크기다.
퇴직 전에는 수십 명과 관계를 맺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중 단 3명만 남아도 충분하다. 관계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사람과 이어지려 하지 말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몇 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 동시에 약한 연결도 무시할 수 없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 카페 직원, 복지관의 강사 같은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가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 인간관계는 강한 유대만큼이나 작은 인사 속에서도 회복된다. 김정수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회사에선 인간관계가 자동으로 굴러갔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시동을 걸어야 해요. 그는 이제 관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하루를 계획하듯 관계도 계획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한 달에 한 번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며 매일 한 사람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낸다. 그렇게 작고 꾸준한 노력이 쌓이자 그의 일상은 다시 따뜻한 온도를 되찾았다. 인간관계는 단번에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한 시도는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 은퇴 이후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결국 삶의 태도와 같다. 누군가가 다가와 주길 기다리는 삶은 점점 닫히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삶은 점점 넓어진다.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혼자서 모든 시간을 버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어간다. 반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작은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된다. 그것은 돈이나 직책으로 얻을 수 없는 인간적인 생명력이다. 김정수 씨의 고백은 단순한 후일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다. 은퇴 이후에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자동이던 것이 수동이 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한다. 관계의 주도권이 내게 돌아온 것이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용기, 작은 인사를 건네는 따뜻함, 어색함을 견디는 인내가 결국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데려온다. 결국 은퇴 후의 관계는 다시 배우는 인생의 기술이다. 일보다 관계가 더 어렵고 관계가 곧 삶이다. 직장에서의 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내가 다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인간관계의 재시작이다. 회사가 만들어준 자동 관계가 끝난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인간의 관계가 시작된다. 교훈은 명확하다. 관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먼저 다가가는 한 걸음이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은퇴 후에도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태도다. 김정수 씨의 말처럼 이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된다.